예, 그럼 2주차, 3차시 한번 이제 결론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정수론과 관련된 많은 얘기들이 이제 나왔는데 기본적인 건 정수 정렬성이었었죠. 예, 그래서 정렬성을 가지고 이제 어디까지 얘기를 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을 이제 한번 논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조금 이제 양이 많아져가지고 좀 부담스러운 부분 좀 있을 텐데 복습을 철저히 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케이, 그래요. 가보겠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 중에서 우리가 뭐죠? 상집합과 관련되어 있는 얘기, 바로 그 부분에 대한 걸 이제 우리 정수에서도 도입해가지고 우리 정수에서는 그 용어를 이제 합동식이라는 용어를 써가지고 언어들을 많이 만들어 나갔는데요. 사실 합동식 자체보다는 이제 거기서 나왔던 합동식에서 다루던 동치류들의 집합, 그 집합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의 용어인 정수의 상집합과 페르마 정리, 오일러 정리, 숨어있는 윌슨 정리,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원시근까지 한번 필요한 것들을 컬렉트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팩트만 정확히 기억해도 잘 갈 거고요. 강의 중간에 한번 연산을 한번 2학년산 하는 것도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기호 양을 많이 줄입니다. m 곱하기 z라는 기호를 도입. 뭐냐면 m의 배수들이에요. such that 이 n은 m의 배수들인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now definition을 뭘로 쓰냐면 정수 AB가 동치관계에 있다는 건 물론 증명해야 됩니다. 언제냐면 A 빼기 B 앞에서 뒤로 뺀 것이 뭐일 때? M의 배수일 때, 그럴 때 우리가 두 개가 동치관계에 있다고 합시다. 동시에 있는지는 같은 게 같은 거냐? 0은 임의의 수의 배수니까 오케이. A가 B랑 A 빼기 B가 M의 배수면 반대로도 마찬가지죠. A가 B랑 동치관계, B가 C랑 동치관계면 A는 C랑 동치관계다. 그럼 변변이 합치면 되죠, 맞죠? 따라서 얘는 동치관계다. 우리 이제 정수론의 기호를 도입하자면 사실은 A 이때는 모듈로 제가 기호 좀 틀렸네요. A 컨그런스를 잘못 썼네요. 수정을 해주시고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오케이. 우리 지금 관점은 요 본래 배웠던 요걸 익숙하게 하는 거니까 요 밑에 기호보다는 위의 기호로 접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때 지난 시간에 우리 했던 게 임의의 집합 위에 동치관계가 있으면 그거에 해당하는 뭘 정의할 수 있다? 상집합을 정의할 수 있어요. 기호로 이렇게요. 오케이. 물론 이 기호에서 m의 배수인 걸 강조하기 위해서 우연의 일치는 아니고요. 팩터 스페이스와 비슷하게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이럴 때 얘는 이 동치류들의 집합은 how look like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의 경험치에 의해서 0, 1, 2, 따따따 n-1까지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맞죠? 교수님 이렇게만 쓸 수 있는 건 아니죠? 예, 맞습니다. 각각의 동치류들의 대표원을 다른 걸 고르면 다르게 더 쓸 수 있어요. 문제 없습니다. 자, 마지막 노테이션. 논의를 도입하려고 하니 요 기호가 너무 길어. 그래서 K바라는 기호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K를. 그 다음에 요 상집합 기호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줄여 써가지고 Z 서브스크립트 M을 도입하겠습니다. 오케이. 물론 이 기호들은 다 우연의 일치인 기호는 아니고요. 대수 시간에 더 일반적으로 배우시긴 하면 기호를 그냥 말 그대로 여러분들 익숙해지시라는 입장에서 빨리 도입을 했습니다. 이럴 때 지난 시간 그러니까 2차 시 때 얘기했던 것 중에
벡터 공간에서도 부분 공간을 이용해서 상집합을 정의할 수 있었죠. 그때 핵심이 뭐였냐면 벡터 공간의 상집합에도 여전히 벡터 공간 구조가 있었어요. 그걸 여기서도 똑같이 흉내내 가지고요. In the ZM에 두 개의 동치류를 합친다는 얘기요. 그 말의 뜻을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합치냐면 본래 동치류를 만들어주던 Z에서 두 개를 합친 다음에 걔네의 브레이킷. 그러니까 우리 기호로 하자면 이제 A 플러스 B의 바라고 택하는 거죠. 두 번째, 두 개의 동치류를 곱한다는 말은 똑같이 본래 이 동치류를 만들어줬던 위에 upper side Z에서 두 개의 정수를 곱한 후에 그거의 뭐 동치류를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문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아까도 말했듯이 이렇게 나열하는 건 되는데 대표원을 다르게 뽑을 수 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두 개를 합칠 때 A하고 동치관계에 있는 다른 대표원을 뽑아도 여전히 요 덧셈의 결과물, 동치류가 같은 동치류가 나오느냐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 한번 해보시라고 프로블럼 3의 20에다가 제시를 해놨어요. 자, A가 C랑 동치관계에 있어요. 우리 기호를 뭐라고 쓰자 했죠? 이 기호의 뜻을 이렇게 본래는 된다라고 지난 시간에 했었죠. 맞죠? 지난 2차 강의에서요. 그러니까 C의 동치류에 A가 들어있고 A의 동치류에 C가 들어있어서 양쪽 포함 관계가 되기 때문에 두 개를 같다고 했었죠. 맞죠? 그러니까 우리 기호로 다시 말하자면 A 바는 C 바가 됐었죠. 오케이. 그럴 때 이런 상황이면 and implies 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동치류에서 A라는 대표원을 뽑았을 때와 C라는 대표원을 뽑았을 때, 자, 궁금한 게 이거예요. A라는 걸 뽑아서 B 동치류들하고 합쳐는 걸 정의하면 위에서 보자니 이렇게 기호 표기가 된 거고, 마찬가지로 뭐요? C라는 동치류랑 B라는 걸 했을 때 분명히 얘랑 같잖아요. 맞죠? 그러면 얘랑 명백히 같은 거잖아요. 맞죠? 그럴 때 과연 이 결과물로 출력되는 거 C 플러스 B의 그거의 동치류들도 과연 얘랑 같겠냐고 묻는 거죠. 바로 이 질문은 아까 본래 뜻으로 돌아가 보면 뭐인 걸 체크하면 된다고요? 체크. 뭘 체크해 주면 돼요? 정확히 A 플러스 B가 뭐 C 플러스 B랑 동치관계에 있냐라고 묻는 거죠. 근데 그거는 본래 동치류의 관계의 정의로 돌아가면 뭐인 걸 확인해 주면 돼요. 뭐 앞에 거에서 뒤에 걸 뺐을 때 A-C인데 이게 정확히 뭐의 배수다? M의 배수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여기서. 그래서 증명이 끝났어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더하기나 곱하기 기호를 동치류 집합, 상집합에서 막 정의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구나라는 거 압니다. 그 다음은 자, 하늘에서 떠도는 얘기들을 해가지고는 여전히 하늘에서만 떠돌 거 아니에요. 구체적인 샘플이 지금 필요하죠. 뭐가 필요하냐면 in Z5, in Z6에서 구체적으로 이 더하기 연산하고 곱하기 연산, 이 상집합에서 더하기 연산과 곱하기 연산을 해서 뭔가 규칙성을 발견해가지고 일반화를 시켜서 이론을 정립할 필요가 있어요. 이러한 방식이 소위 말하는 뭐? 수학교육에서 구성주의적 방식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제 경험상 이런 구성주의적 사고를 거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대수학 자체의 추상화 과정에 그런 어떤 감을 잡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직접 해보는 걸 이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직접 한번 요거에 대해서
덧셈 테이블을 직접 해보시고요. 해보시고 나면 우리 저 고등학교 과정 혜택기 항등원 여고는 즉각적으로 덧셈에 대해서 나올 거예요. 지금 여기서의 관심은 덧셈보다 더 많은 규칙을 갖고 있는 곱셈 테이블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근데 제가 대수기하학 전공인데 기하적 그림을 잘 못 그려요. 그래서 컴퓨터의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컴퓨터 옆으로 가겠습니다. 예, 뭘 할 거냐면 예, 딱 만들어놨습니다. 요거 이쁘게 좀 안 돼가지고 제가 직접 했어요. 자, 여기 Z5에는 0, 1, 사실 0바죠. 제가 기호가 너무 번거로울까 싶어서 그냥 이렇게 썼어요. 0, 1바, 2바, 3바, 4바와 이쪽 똑같은 거 0, 1, 2, 3, 4에서 마치 이거 구구단 외우듯이 곱셈 테이블 만들려고 해요. 그러면 0하고 0을 곱하면 뭐예요? 본래 우리 주장이 뭐였었냐면 위에서 봤을 때 Z에서 0하고 0을 곱한 다음에 바를 택하면 돼요. 바를 택한다는 건 그냥 0이겠죠. 맞죠? 마찬가지로 0하고 1을 곱하면 0이니까 0바죠.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2열과 2행은 다 0이에요. nothing. 아무 규칙이라고 하기도 뭐 한 거죠. 맞죠? 두 번째는 이제 1하고 여기 2하고를 한번 곱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 1하고 2를 곱할 때 바가 택해져 있지만 그냥 위에서 곱하면 1 곱하기 2는 2잖아요. 그게 바를 택하면 그냥 2바가 되겠죠. 이렇게 해요. 같은 요령으로 1하고 3을 곱하면 뭐다? 이렇게 될 거고요. 1하고 4를 곱해도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봅시다. 이 열을 보면 같은 요령으로 2 곱하기 1을 하는 거니까 얘를 이렇게 곱하는 순서랑 안 바뀌니까 얘도 얼마? 2가 되고 얘도 얼마? 3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는 4가 될 거라. 그 다음에 여기요. 2하고 2를 곱했어요. 그러면 4바니까 오라 땡큐 4를 쓰면 되죠. 맞죠? 그 다음에 마지막 2하고 4를 곱하면 8이에요. 맞죠? 8바인데 8바의 동치류 중에 눈에 딱 잡히는 게 어느 거냐면 정확하게 뭐다? 8바는 5로 나눈 나머지로 지금 따지고 있으니 3하고 같아요. 맞죠? 그래서 여기에 3이 들어가요. 이 조심할 거는 여러분들 눈치를 챘을지 모르겠지만 요 열을 보면 2, 4, 1 했더니만 마지막 뭐 하나 구멍 뚫린 걸 메꾸는 효과가 나죠. 그래? 자, 3, 2를 곱할 때는요. 어라? 그건 2, 3 곱할 때랑 같은 거 아니야? 해서 여기 이렇게 쓰겠죠. 마찬가지로 여기 3을 곱한 거는 이쪽에서 봤을 때 얼마가 돼요? 3이 되겠죠. 맞죠? 미안합니다. 예, 맞죠.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2, 4, 8이니까 같은 얘기를 한 거죠. 예? 그 다음에 여기 3하고 4를 곱한 거는요 10인데 5로 나온 나머지는 2예요. 여기 있다. 그 다음에 아까 위에서의 규칙이 뭐였냐면 남아있는 하나 갖고 오라고 했었죠. 여기 4예요. 실제로 그런가? 3 곱하기 3은 9회잖아. 9에다가 바를 택하면 9를 5로 나눈 나머지는 얼마랑 같아요?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 2는 마찬가지로 소위 말하는 순서 바꿈해도 같은 결과니까 그렇게 돼요. 끝으로 4, 3, 2 돼 있으니까 여기 얼마가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1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관심사는 그렇네. 요 4개를 쳐다보는 게 주요 관심사죠. 주요 관심사를 봤더니만 결과물이 1, 2, 3, 4, 2, 4, 1, 3, 3, 1, 4, 2, 4, 3, 2, 1. 소위 말해서 뭐야? 일종의 순열에서 순서 매김만 달리하고 있는 거죠. 맞죠? 여러분 기억해 두십시다. 다시 한 번 더. 이겁니다. 3을 기준으로 해서 1을 곱하고 2를 곱하고 3을 곱하고 4를 곱하면 같은 형태의 집합으로서 나오는데 순서만 달리 나온다고요. once again. 4를 기준으로 봤을 때 1, 2, 3, 4를 순차적으로 곱하면 어쨌든 간에 얘네는 순서만 달리해서 다시 1, 2, 3, 4가 나온다고요. 그렇구나. 곱셈에 대해서 이런 규칙이 있구나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당장 사람 욕심이 Z5에 대해서 했으니 Z6에 대해서도 비슷하지 않겠어요? 라고 말하겠죠. So, very fastly, and then 4, 5 이렇게 될 거고 2, 3, 4, 5 이번 6입니다. 기준이 맞죠? 그랬을 때 여기 2 곱하기 2는 4예요. 아이쿵 여기 있다. 그 다음에 2 곱하기 3은 6이에요. 아까랑 다르다 맞죠? 여기 뭐 0이 나와버리네. 2 곱하기 4는 8이에요. 8은 6으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 2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2 곱하기 5는 얼마가 돼요? 10. 10을 6으로 나눈 나머지는 4가 되겠죠. 아까랑은 조금 다른 느낌이다 맞죠? 물론 대칭적인 상황은 똑같을 거라. 그래서 여기 3이 있었고 여기 4가 있었으니 여기 4가 있어야겠죠. 3, 2, 3은 6, 미안합니다. 2, 3은 6이니까 여기 대칭이니까 여기가 0이 돼야 되죠. 땡큐. 그 다음에 여기 3, 3은 9니까 3이 나오겠네요.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바꿔봅시다. 2, 4, 8 여기 아까 했었는데 4, 2, 8 2가 나오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렇게 대칭 구조네. 그럼 여기 4니까 여기 4가 나오겠네. 그 다음에 0, 3, 0, 3 3, 4, 12 이거 규칙이 또 있나 보다 맞지? 0이 있네. 그 다음에 이렇게 얘가 0이었으니 여기도 0이겠지. 3, 4, 12 그렇구나. 그럼 여기요 3, 5, 15 6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3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0 마치 십자가처럼 이렇게 나오네. 그러면 여기 예측컨대 여기 뭐가 나온다? 3이 나와야 되네. 그렇네. 교환법 지성이 파니까 맞죠? 그렇구나. 그 다음에 4, 4, 16이면은 4가 나오나요? 6으로 나온 나머지. 그 다음에 5, 4, 20 하면 2가 나오네요. 그렇구나. 여기 2가 나오니 여기도 2가 나오겠네. 맞지? 5, 25 하게 되면 얼마예요? 1이구나. 어이쿠. 여기 있는 녀석을 갖고 와야겠다. 이렇게 해서 Z가 6일 때 마찬가지로 이런 곱셈 연산표를 만들었는데 요 안에 것들을 보아하니 마찬가지로 뭔가 재밌는 규칙이 좀 보여요. 뭐냐면 가장 첫 번째는 중간에 이렇게 0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라는 상황 맞죠?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드래그 해보겠습니다. 아까 Z5에서 봤던 것처럼 1, 2, 3, 4, 5를 특정한 것하고 곱했을 때 여전히 1, 2, 3, 4, 5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냐면 가장 쉬운 게 1, 2, 3, 4, 5 이거고 1 곱하는 경우고요. 그 다음이 5 곱하는 경우가 그러하죠. 이게 무슨 규칙이 있나? 그러니까 이 중간에 나오는 것들은 조금 의미가 퇴색하는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바로 2와 3과 4는 6과 서로소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5나 1 같은 경우에는 6과 서로소기 때문에 1, 2, 3, 4, 5가 여전히 순서만 뒤바뀌어서 나오더라라는 규칙이 보이죠? 여러분들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죠? 마치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구구단을 외라고 선생님께서 얘기할 때 1단부터 5단까지만 외우고 나서 그런가요? 6단부터 어떻게 했더라? 뒤집어 가지고 이렇게 6, 2, 12라고 외우는 것 대신에 1, 6, 12를 외웠던 것처럼 이 곱셈 테이블의 특징을 가지고 뭔가 상황을 유추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갖고. 그래서 그 유추하는 거를 칠판에다가 한번 써서 마무리 지어 보겠습니다. 뭐냐면 이거죠. 자, 여기 problem 3에 21 해서요. 여기 나와 있죠, 그죠? 뭐야? 곱셈에 대한 여번이 뭐냐? 항등원이 뭐냐? 항등원은 뭐다? 1이죠, 맞죠? 1바. 자기 자신이 나오도록 하는. 여번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5바 곱하기 덤띵을 했더니만 1바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 안 해도 돼요. 어차피 아까 테이블상으로 봤을 때 대각선 기준으로 대칭이었으니까요. 그럼 이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정확히 테이블을 보면 되는 거죠. 맞죠? 아까 테이블에서 뭐였더라? x바인데 이게 뭐였더라? 5로 나눴을 때 5는 없잖아. 4로 나눴을 때 테이블에서 읽어보면 얼마? 정확하게 x는 4바, x바는 4바 이렇게 나왔어요. 맞죠? 오케이. 그래서 항등원 여건들은 곱셈표를 보면 자동으로 얻을 수 있더라. 두 번째, 프로블럼 3의 22는요. 3의 22 메시지는 뭐냐면 잠시만요. 3의 22의 메시지는 다음과 같은 거였어요. 곱셈에 대한 여건이 존재할 때는 언제였더라? 예측컨대 n바가 z6 안에 있는데 곱셈에 대한 항등원은 1인 건 맞아요. 그럴 때 n바 곱하기 x바가 1바가 되는 그런 어떤 x바가 z6에 있을 그러한 n에다가 조건을 부여해보라 그러면 아까 봤듯이 2, 3, 4는 문제가 있었고요. 1, 5는 문제가 없었죠. 그러니까 예측컨대 조건은 n하고 6이 서로 소일 때 오직 그럴 때만 그 표상 봤을 때 뭐다? 곱셈에 대한 여건이 있다는 거예요. 곱셈 테이블 안에서 1이 나오는 경우는 아까 십자가 모양인 0303은 없었고 1하고 5일 때는 여건이 있더라라는 결론이 내려집니다. So, 자, 이 곱셈 테이블을 얼마나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돼요? 이제 게임이 시작됩니다. 규칙성을 아까 맹글어 놓은 것들을 정의를 하나 도입하고 나서 또 갑니다. 이거죠. ZM 스타라고 하는 거를 새로 정의하겠습니다. 어떤 거냐면 N 바인데요. 물론 ZM 들어있는 놈들 중에서 부분 집합이에요. 어떤 거냐면 N하고 M이 서로 소인 거예요. 이렇게. 아까 여기 승리내는 거죠. 곱셈에 대한 여건이 있는 그것들만 따로 발라내가지고 쟤를 단원 집합이라고 이름 붙여줍니다. 그랬을 때 definition and proposition 너무 강하게 이제 일반화 시켜버렸는데 여러분들 직접 실험적으로 하는 거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교수님 이거 얘가 필요한데 아까 Z5 스타 같은 경우에는 이거 1바, 2바, 3바, 4바 서로 소인 거 다 쓴 거예요. 맞죠? 그 다음에 아까 Z6 같은 경우에는 Z6 스타는 아까도 봤듯이 서로 소인 거 1바, 5바 맞지? 이런 거예요. 오케이, so 그 다음 definition proposition 뭐냐면 이 ZM 스타 내 원소의 개수를 다음과 같이 절대치 기호로 씁시다. 그랬을 때 by definition 이렇게 기호를 써요. 이걸 소위 말해서 오히려 phi 함수죠. 라고 하면 if m하고 k 두 개의 정수가 서로 소면 and then 이 집합의 원소들 간에도 규칙성이 있대요. 즉 m하고 k를 곱한 숫자의 zm 스타의 원소의 개수는 정확하게 phi m 곱하기 phi k 이렇게 두 개를 그냥 곱해주면 된대요. 증명은 직접 정수론 책을 한번 참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규칙들은 만들긴 너무 쉬워요. 얘들을 가지고 살피다 보면 금방 이게 된다는 게 눈에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So, 더 나아가서요. 저의 얘기의 포인트는 이제 여기서부터입니다. proposition 3의 25인데요. 만약에 A하고 M이 서로 소예요. if 그러면 바로 요거 A에 오일러 phi 함수를 곱하고 마이너스 1을 한 게
정확히 뭐의 배수냐면 m의 배수가 된답니다. 진짜? outline over proof. 사실은 프루프는 아니에요. 그냥 증명의 핵심 아이디어만 던져 드릴게요. 그것도 매우 쉬운 경우로. 왜 증명의 아이디어를 보여주냐면 이렇게 생각하는 방식은 앞으로도 계속 쓰일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술이 뭐냐면 문제 상황을 let m을 5로 둡시다. 그리고 a를 3으로 한번 예를 둡시다. 아까 우리가 봤던 거에서 뭐가 규칙이었냐면 이거였어요. 3바 곱하기 1바, 3바 곱하기 2바, 3바 곱하기 4바, 3바 맞죠? 요거에 3바 곱하기 4바 연산을 한 요 집합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연산 결과가 순서대로 나오진 않지만 여전히 이해가 되는 게 맞았어요. 맞죠? 그렇다면 두 개의 집합이 정확히 같은 잉여류 Z5 스타죠. 가 된다고 해. 그렇죠. 예. 그러면 두 개의 집합이 같으니까 두 개의 집합 안에는 곱하기 연산이 있었잖아. 그래서 곱해. 3바, 1바, 땅땅땅, 3바, 4바를 하면 그 결과치는 이 바로 요 우리 지금 생각하고 Z바 상집합에서 1바, 2바, 땅땅땅, 4바가 되겠죠. 이 말은 다시 once again 얘네들이 다 교환 분배가 성립하는 거는 금방 체크가 되니까 얘네를 4개 곱하죠. 위에서 곱하기 1바, 2바, 3바, 4바는 밑에서 똑같은 걸 또 썼죠. 1바, 2바, 3바, 4바. 근데 우리가 바, 동치류들을 곱하는 건 위에서 곱하면 되죠. 그래서 3바의 4제곱 곱하기 4 팩토리얼 바는 여기에서 4 팩토리얼 바가 됐어요. 그렇죠? 다시 한 번 더. 바를 택한 다음에 4번 거듭제곱하는 거는 그냥 위에서 봤을 때 4번 3을 거듭제곱한 다음에 바를 택해도 되겠죠. So 다시 얘 바바 곱하는 건 위에서 곱하면 돼요. 3의 4제곱 곱하기 4 팩토리얼은 4 팩토리얼이 돼요. 맞죠? 그러므로 따라서 뭐다? 이 두 개의 동치류가 같다는 거는 본래 우리 이 결말 세션에서 처음 출발했듯이 두 개가 같다는 거의 뜻은 뭐다? 4 팩토리얼 빼기 4 팩토리얼은 뭐의 배수다? 바로 5의 배수라고 했죠. 근데 3의 4제곱 빼기 1의 4 팩토리얼이에요. 그런데 4 팩토리얼은 명백히 뭐다? 5와 서로 소임으로 and hence 그래서 3의 4제곱 빼기 1은 5의 배수가 된다고요. 그럼 요 숫자 4는 정확히 뭘 뜻한다? 5를 뜻하는구나. 맞죠? 몇 개? 하나, 둘, 셋, 4개. 맞죠? 그러니까 요 모델이 그런 데서 나왔구나. 일반화 시킬 수 있겠어요? 라고 물어보면 어때요? 여기 보시면 look at here 3을 곱하는 역할을 이미 A에 대해서 해주더라도 여전히 이게 뭐가 되는 것만 이 집합이 순서만 바뀌어서 본래께 되는 것만 체크하면 끝난다는 거죠. 물론 그때 이렇게 되는 녀석들은 일반적인 M에 대해서는 정확히 뭐인 것만 서로 소인 것들만 얘기해 주자는 거죠. 요거요. 그래서 요거는 명확히 믿을만한 명제이고
그렇죠? 6일 때도 되나? 근데 6일 때는 뭐지? 6의 배수더라. 뭐가? 5의 몇? 명백히 5는 6하고 서로 써줘. 아까 테이블에서 봤잖아. 2 빼기 1이제. 그렇죠, 맞죠? 테이블에서 2개 나왔으니까, 맞지? 그러니까 여기 2개잖아, 맞지? 이 둘의 뜻이 뭐냐면 파이 6라고. 진짜? 파이 6는 아까 세마는 요령도 있었네. 아, 여기 파이 3 곱하기 파이 2네, 맞지? 파이 3는 얼마? 1, 2, 맞죠? 2개. 파이 2는 몇 개? 1개. 아, 그래서 2가 맞구나. 그래서 이 명제는 믿을만하고 일반적으로 증명 가능하다. 증명의 핵심은 뭐다? 바로 요거요. A 바를 곱하면 순서만 바꿔주더라. 이때 여기 있는 놈들은 뭐 단원들, 그러니까 여건이 있는 놈들만 갖고 와서 논의하면 아무 문제가 없더라까지 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자, 이제 마지막 라스트. 아까 여기서요, 요거, 그러니까 요거를 다시 해석하면요, 이거잖아요. 뭐냐면 3의 4승 바, 요거 있죠. 요거는 정확히 1이라 바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In the Z5 star 혹은 Z5, 맞죠? Z5 star.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질문이 뭐냐면 이걸 거예요. 3의 4제곱까지 해서 올라오는 동안에 뭐? 그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궁금하죠? 왜? 이렇게 써놔놓으면 이제 이게 다 지수 형태로 쓰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전! 실험을 또 해보는 거예요. 뭔 실험을 해보냐면 제가 써놨습니다. Problem 3의 26에서요. 뭐라고 말을 해놨냐면 아까 저기서 힌트를 얻으니 욕심이 Z5 스타 얘는 1바, 2바, 3바, 4바인데요. 저 3의 4승 바가 1바잖아요. 그러면 그것보다 하나 덜한 거 3의 세제곱바, 3의 제곱, 그 다음에 끝으로 3바까지 얘네들 해보는 거예요. 트라이 앤 에러로. 혹시 될까 싶어서. 근데 보니 얘네들 얼마? 9바잖아. 9바는 대표원을 꺼낼 때 5를 기준으로 꺼내야 되니까 4바가 될 거고, 여기는 27이잖아요. 맞죠? 27이니까 2바가 되겠네요. 맞죠? 아, 진짜? 그렇네. 3의 4승이 1바니까 진짜 신기하게도 이렇게 되는 거네. 거듭제곱, 3의 거듭제곱으로 썼을 때도 얘네 소위 말하는 단원 집합의 원소들을 한 개씩 써주고 있죠. 아, 그렇구나. 정말 재미난 현상이죠. 맞죠? 이거를 이런 의미에서 내가 여기에서 3바 곱하 4바를 하는 대신에 저기에서 봤을 때는 3바 곱하기 3바의 제곱을 해주면 되죠. 다 같은 거잖아. 이 말은 3바의 지수끼리만 더하면 되잖아요. 맞죠? 아, 그러니까 이쪽에서 내가 단원 집합에서 곱하기 연산을 하는 거를 뭘로 번역할 수 있다? 여기에서 봤을 때는 뭐 지수의 덧셈 연산으로 바꿀 수 있잖아요. 곱하기가 쉬워요? 더하기가 쉬워요? 물어보면 당연히 더하기가 쉬워요. 이걸 이름 붙여서 뭐라고 한다? 정수론에서. 아니, 고등학교 때 곱하기 연산을 더하기로 바꿔치기 한다. 뭐? 로그. 맞죠? 근데 여기서 정수론에서는 뭔 로그? 덤성덤성 떨어져 있는 정수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산 로그였죠. 그러니까 단원 집합에서의 곱셈 연산을 지수에 대한 덧셈 연산으로 바꾸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here is theorem. 이제 좀 theorem이라고 붙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수론에서 하던 것들은 아까 곱셈 테이블에서 나오는 규칙 정도의 사고만 가지고 되는데 이 theorem은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복습하시라는 의미에서 써두겠습니다. 자, 이겁니다. 스테이트먼트가. 나에게 ZM 스타, 이게 뭐였더라? 벌써 또 까먹었다. ZM 안에 있는데 M하고 서로 소인 대표원들만 모아갖고 만든 집합.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phi m개 있는데 그 집합을 다음과 같이 G의 1승바, G의 2승바, 땅땅땅 개수가 몇 개? M이면 phi m개만큼 이렇게 정확히 요만큼 쓸 수 있을 M에 대한 조건은 뭐다? 써놨습니다. 제가 뭐라고 써놨냐면 1이거나 2거나 4거나 P의 K 거듭제곱이거나 아니면 2 곱하기 P의 K입니다. 물론 P는 2보다 큰 소수에 대해서요. 요렇게 되면 요렇게 정확히 어떤 G가 있어 갖고 이렇게 거듭제곱으로 쓸 수 있고 그러면 ZM 스타에서 곱셈 연산을 하는 거는 nothing but 요 지수들끼리 뭐만 하면 된다? 덧셈 연산만 하면 되고 그 말은 다시 말하자면 곱셈에 대한 여건을 찾는 과정은 그냥 덧셈에 대한 산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다시 질문. 교수님, 이런 숫자들 꼬릴 때 되는 거 증명이야 정수론으로 돌아가서 해보겠는데 구체적으로 이 G가 어떤 G들에 대해서 어떤 정수가 요렇게 될까요? 하시면 되겠죠. 그 역시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거 이름 붙여서 원시근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가 이번 학기 사실상 필요로 하는 고등학교 교육과정부터 올라왔을 때의 양연산, 행렬의 연산, 그 다음 우리 정수론의 기본적 성질이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동치류, 상집합 사이의 함수의 1대1 대응을 증명하는 기술적인 것까지 다뤘습니다. 제일 오늘 이 시간과 행렬 다루는데서의 큰 차이는 행렬에서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곱셈에 대해서 맞죠. 근데 이 시간에는 곱셈에 대한 교환 법칙은 정수가 그러하기 때문에 성립한다는 게 논의가 굉장히 쉽게 진행될 수 있었던 과정이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주부터 군의 뜻부터 이제 출발해서 지금까지 모티베이션으로부터 군의 뜻부터 출발해서 쭉 한번 이제 정 순서대로 걸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이 모티베이션만 가지고도 여러분들 충분히 군이라는 게 어떤 걸 추상화하고 뭘 하려고 하는 거냐라는 거에 대한 포인트는 다 캐치하셨을 거라고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가한 모습으로 계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